안녕하십니까, 하승진입니다. 저는 과거 대범죄전쟁 선포 당시 경기도경찰청에서 대폭력범죄를 전남으로 한 폭력계를 창설해서 안산, 안양, 성남, 수원, 평택 등 조직폭력배들 서식처가 또 활동이 가장 많은 그 지역의 최고 베테랑 형사들을 10사람을 특별히 차출해서 대범죄전쟁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원 구성을 작수해서 그 중에 안산 지역에서 유명한 베테랑 형사로 이름이 났던 이모상 형사가 그 다음에 함께 고생을 하면서 범죄전쟁을 완벽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이모상 반장을 모시고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모상입니다. 저는 안산경찰서에 근무를 하던 중에 경기지방경찰청 강력과 폭력계에서 하승윤 서장님이 그 당시에 폭력계 근무를 하셨는데, 범죄와 전쟁이 선포되면서 일선 형사들을 차출을 해서 폭력계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범죄와 전쟁이 선포되면서 우리 경기지방경찰청 폭력계에서 많은 실적을 거양해가지고 그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계실 때인데 우리 하 서장님을 비롯해서 그 공무상도 받고 특별 상금도 받고 있는 그런 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당시 우리 경기도 폭력계는 전국에서 최초로 범죄전쟁 선포 다음 날인 조직폭력배 8명을 구속해물어서 전국 각 경찰청에서 답사를 하는 등 와서 어떻게 검거했느냐 배우고 하는 등 노력을 많이 기여를 하는데, 특히 기억에 나는 것은 우리 임 반장이 조직폭력배와 총격전을 벌이는 등 생명의 위험을 느낀 기억에 남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임 반장에게 그 사건 당시 현장에서 있었던 그런 상황을 생생히 좀 듣고자 합니다. 임 반장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범죄 전쟁이 선포되고 난 후에 이제 저희 지방 경기청 폭력계에서는 이제 각 지역에 경기도 내에 있는 음성적으로 범죄를 하고 있는 폭력배들에 대한 첩보 입수를 하게 됩니다. 일선 경찰서의 파출소에는 신고가 들어와서 조직폭력배들의 범죄가 잘 인지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보복이 두려워서 피해자들이 일선 파출소나 경찰서에 신고를 잘 안 하고 그런 내용들이 묻혀져 있는 사건들인데, 그 묻혀져 있는 사건들을 저희 폭력계 직원들이 정보원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부지런히 노력을 해서 그 숨어져 있는 범죄 내용을 찾아내서 사건을 이제 해결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들이 외근 근무를 하다 보면 폭력배들과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유흥업소 주인들하고도 만나서 이야기되고 여러 각도로 만나서 첩보 수집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던 중에 범죄 행위가 이름은 그냥 주먹으로 치고받는 그런 범죄 행위가 아니고 공기총으로 가서 위협을 하고 사제총을 만들어서 가서 위협을 하고 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사시미 칼로 자기 그 피해자들 집 문 앞에다가 한자로 붉은색으로 죽을 사자를 써서 사시미 칼을 꼽아놓고 나오고 하는 등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묻혀져 있는 것을 저희들이 첩보로 이제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첩보를 입수해서 이제 대상자들을 다 파악을 하고 피해자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전부 다 이제 비밀리에 이제 피해 조서, 참고인 조서 등을 이제 구중을 해 나가는 중이었죠. 그러던 중에 이제 그 당시 12월 달이었는데 다른 일반 사람들이나 뭐 일반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뭐 막년에다 어쩌다 해서 회식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우리 서장님을 비롯해서 저희들은 정말 저녁 때를 굶어가면서 그 한겨울에 밤 12시, 새벽 3시, 4시, 5시까지 논두렁 밭두렁 밑에서 잠복을 하면서 그들의 활동을 감시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사건 첩보를 입수한 게 그 당시 한 10월 말쯤 됐습니다. 10월 말쯤 첩보를 입수해서 저희 이제 반원들하고 같이 쭉 내사를 했는데,
내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사건이 그냥 보통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폭력계 이제 우리 상사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보고를 드려서 이제 내사를 쭉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저희들한테 제보했던 사람들도 폭력배들이었습니다. 폭력배들이었는데 반대 세력에서 그런 엄청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서로 양대 폭력배들이 그 지역을 서로 관리를 하려고 이 폭력 조직에서 저희들한테 제보를 줬는데 이 폭력배들이 저희들한테 제보해 준 것이 전체 내용이 다인 줄 알았는데 저희들이 파고들 가보니까 더 이상의 내용도 나왔죠. 그래서 이제 피해자들 조서를 받고 참고인 조서를 받고 다 확보를 해서 이제 피의자들 검거를 하려고 이제 그 뭐 지역 이제 그 사거리에 있는 어느 술집에 저희들이 잠복을 합니다. 형사들이 전부 다 이제 외지에 나가서 이제 그 시내에 나가서 그 폭력배들의 소재를 확인하고 저하고 이제 몇몇이 이제 그 센터에 앉아서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 중에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었고 이제 삐삐를 차고 다녔습니다. 오래된 시절이라 삐삐를 차고 다니는데 삐삐가 안 터져가지고 출입문 입구에 있는 카운터에다가 삐삐를 갖다 놨어요. 그래놓고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제 삐삐 열려고 했을까 싶어서 이제 화장실을 갔다가 이제 삐삐를 확인하는 중에 그 출입문이 큰 유리문이었는데 유리문이 위에 그 잠금 장치가 틀면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런 잠금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잠금 장치가 뒤로 넘어지면서 출입문이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데 보니까 폭력배들이 전부 다 뭐 한 100kg 이상 되는 사람들인데 6명이 흉기를 들고 사시미 칼을 들고 저한테 접근을 했습니다. 접근했는데 저도 갑자기 당한 일이라 이게 뭐냐 하고 했는데 제가 얼굴도 모르는 그런 폭력배들이었는데 제가 6명한테 포위가 됐습니다. 포위가 돼가지고 그 당시 저도 물론 이제 그 권총을 차고 나갔는데 갑자기 당한 일이고 사시미 칼로 해서 6명에서 돌아가서 도로 뺑 둘러서서 저를 이제 목에다 칼을 들이대는데 저도 응급길에 총을 빼려고 했지만 이 총집에서 권총이 빠져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당황해서 그런지 어쩌 그런지. 그래서 총을 빼지를 못하고 엉거주춤한 상태에 있는데 그 순간 저는 여기서 이제 인생이 다 끝나는구나 하는 그 한 2, 3분 사이에 많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 뭐 이런 생각들이 쭉 지나가면서 이렇게 허무하게 내가 인생을 가는구나 하는 그런 참 비참한 생각도 했습니다. 잠깐만. 참고로 우리 폭력계 형사들이 웬만한 조직들할 그 검거를 나갈 적에는 뭐 크게 권총 같은 걸 안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 첩보 상태로 봤을 적에 그놈들이 충분히 우리 검거로 간 형사들에게 칼을 들고 위협을 내지는 직접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권총들을 다 특별히 소지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총을 빼지도 못하고 그 폭력배들한테 포위가 돼서 다리도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죄송하지만 오줌을 쌌습니다. 그 순간에.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룸 안에 있던 우리 직원들이 내가 화장실 간다고 나왔는데 오랫동안 안 들어오니까 직원들이 나와서 프론트를 보니까 상황이 제가 포위가 돼가지고 칼을 든 폭력배들한테 포위가 돼가지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던 직원이 총을 빼서 이제 공포탄을 쏜 겁니다. 빵 하고 공포탄을 쐈는데도 이 폭력배들은 도망도 안 가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그 같이 있는 저하고 같이 근무하던 직원이 그 바닥, 그 도끼다시로 되어 있는 바닥에 대고 총을 한 발을 쐈죠. 그래서 혹시 유탄이 나와서 또 다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뭐 어찌할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을 도끼 이제 바닥에 대고 쐈는데 불빛이 파박 튀니까 이 6명이서 뒷걸음질로 해서 출입문을 나간 거죠. 나갔는데 그 폭력배, 저를 둘러쌌던 그 폭력배 6명이 나가고 난 뒤에 그때서야 제가 차고 있던 권총이 뽑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4명은 밖에 나가서 인도에서 다 도망을 갔고 그 대형 유리 뒤에 2명이 붙어가지고 사시미칼을 겨누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보도블록을 보고 권총을 발사해서 땡긴 거예요. 땡긴데 보도블록이 깨지면서 뛰니까 이 뒤에 섰던 2명이 뒤 주차장으로 해서 사거리
뒤 율락가로 도망을 간 겁니다. 이엇밭을 했겠지. 예, 율락가로 도망을 갔는데 율락가로 도망가는 것을 뒤 추격을 해서 저하고 같이 있던 직원하고 같이 권총을 들고 따라가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권총을 발사를 했죠. 발사를 했는데 그 총구가 아무리 저희들은 이제 경찰 그놈들은 폭력배고 저를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총구는 하반신으로 밖에 총을 쏠 수가 없으니까 또 총구가 그 사람들 도망가는 사람들 위로 해서 총구가 겨냥이 안 되더라고요. 자동으로 자꾸 밑에 하반신을 당겼는데 그 12월 1일 날입니다. 그날이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그 지역 사거리에서 밤 12시 넘어서 총소리가 제가 10여 발을 쏘았고 같이 갔던 직원이 한 10여 발을 쏘고 그렇게 했는데 그 2명 도망간 그 범인 폭력배들은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직원하고 나하고 같이 이제 돌아와서 다시 앉아가지고 우리가 총을 너가 10발 내가 10발 쐈는데 아무르면 맞았지 안 맞았겠느냐. 우리가 총을 아무리 못 쏴도 뭐 저희들은 총을 사격 연습을 뭐 해서 그 사격하는 데서는 실력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당황하고 또 앞에 물체는 뛰어가고 또 총구는 상반신을 향해서 발사를 못하고 하반신을 겨눠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서 랜턴 큰 거를 준비를 해가지고 그 뒤 율락가를 이제 수색을 합니다. 혹시라도 피라도 흘린 적이 있나. 그런데 이제 수색을 하다 보니까 피가 뚝뚝뚝 떨어졌는데 피 떨어지는 장소로 가보니까 모텔 문을 손으로 밀고 들어가는 혈흔이 있어서 그러면 이 안에 들었으니까 이제 잡은 거나 다름없다 하고 들어가서 이제 그 호텔 카운터에도 물어봤더니 2명이 들어와서 모텔로 들어왔다가 나가가지고 다 몰려서 도망갔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범인들을 다 놓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새벽 한 4시, 5시까지 이제 그 시내에 있는 대형 병원을 수색을 다 했는데 그 큰 병원에 와가지고 응급 치료를 하고 다 안암동에 있는 그 병원으로 후송이 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갔으니까 그쪽으로 가면 이제 검거를 하겠다 싶어서 아침 한 7시쯤 돼서 이제 그 병원을 응급실을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폭력배들이 전부 다 야구방망이 연장을 다 들고 다친 사람은 응급실에 있고 병원 입구부터 전부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응급실까지 저희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찌할 바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제 다리를 일부러 절면서 교통사고로서 다쳐서 온 것이냐 해가지고 직원들이 부축을 하고 다리를 절면서 응급실에 들어갔죠. 응급실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 응급실 카텐으로 해서 그 침대를 막아놓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다쳐가지고 온 폭력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리를 절면서 들어가가지고 폭력배들 그 안에 2~3명 있는 사람들을 이제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같이 제압을 했죠. 제압을 해가지고 이제 커튼을 열고 누워있는 폭력배한테 이제 검거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암병원에서 이제 그 피의자들을 2명을 검거하고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첩보 보고를 해서 내사하고 있던 그 엄청난 폭력배들이 아니고 그 폭력배들의 반대파의 세력이었어요. 우리가 첫 번에 했는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폭력배들이 저희들하고 대처를 하고 총을 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내용을 이제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하고 그날 저녁에 대처했던 폭력배들은 저희들이 내사하던 폭력배들하고 이제 전쟁을 한번 붙으려고 상대방을 찾으러 다니는데 저희들이 대기하고 있던 장소에 우리가 지네 반대파의 폭력배인 줄 알고 쳐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같은 지네들 반대파의 폭력배인 줄 알고 칼을 들고 들어와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정리해 보자면은 그 A파와 B파 간에 특히 A파는 이미 유명 조직으로 성장해 있고 근데 B파가 새로 생성된 조직인데 A파를 제거하려고 그러는데 A파 측에서 B파에 대한 첩보를 흘려서 자기네들 손대지 않고 코풀라고 이렇게 정보를 주어서 그들이 어마어마한 조직인 줄 알고 우리 폭력계에서 나갔는데 실제로 따지고 보니까 별거 아니었지만은 B파 입장에서는 A파 조직원들이 거기 대기 있는 줄 알고 그들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 휘칼 40cm 되는 휘칼을 가지고 걔들을 공격하려고 온 건데 우리 폭력계 우리 임반장 팀하고 거기서 조우를 한 거지. 조우가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일단 저희들하고 대처했던 그 폭력배들을 이제 검거를 해서 그 폭력배들대로 이제 처리를 해놓고 저희들이 내사하고 있던 폭력배들도 검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얘네들은 이제
그 피해자들한테 가서 차도 뺏어오고 그 사제총도 만들어 가지고 가서 협박도 하고 칼로 가지고 뭐 문 앞에다 박아놓고 그냥 빨간 글씨로 죽을 셋자 써놓고 하는 그런 상황도 되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폭력계 직원들이 전체가 다 빨리 바로 빨리 그 폭력배들 검거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걔네들이 합숙을 하고 있는 장소가 인천이었습니다. 인천인데 인천 시내로 이제 가서 이제 형사들이 전부 다 이제 걔네 소재를 확인하고 있는데 그 피해자로부터 뺏은 차 색깔이 파란 색깔이었는데 그 색깔을 저하고 같이 근무하던 직원만이 그 색깔을 아는 거지 직원들한테 그 색깔을 이야기해도 얼른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천 서구청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나가고 상대방에서 차가 오는데 우리가 찾던 그 당시에 그 차가 신형이었습니다. 신형이고 색깔도 유별난 드러나는 색깔이고. 그래서 지나가는데 앞에서 그 차가 오는 거예요. 뭐 교통 위반 할 것 없이 저희들이 그냥 중앙선을 넘어서 이제 유턴을 해가지고 이 차를 따라갑니다. 이 차는 골목으로 통해서 그냥 막 우린 뒤에서 따라가고 골목 따라가고 한 10여 분을 이제 추격전이 벌어진 거예요. 벌어지면서 저희들은 무전으로 형사들을 그쪽으로 집합을 시키고 했는데 그 운전하던 폭력배의 그 운전하던 사람이 도로가 인도를 타가지고 자동차 그 바퀴가 파스가 빵꾸가 난 거예요. 빵꾸가 나니까 차가 너무 운행이 안 되잖아요. 또 윈도를 봐가지고 핸들이 꺾여버려가지고. 그러놓고 이제 차에서 내려가지고 두목하고 내리고 운전소 내리고 운전소는 운전소로 도망가고 두목은 두목대로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 형사들이 이제 무전으로 이제 해서 이제 그 현장으로 좀 더 집합을 시켜놨는데 이제 우리 이 젊은 형사들이 추격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 뒤에서 추격을 했는데 2층 서라부 건물 2층에서 1층으로 뛰어 막 내리는 거예요. 근데 뭐 젊은 친구들은 2층에서 그냥 뛰어내려도 되는데 제가 2층에서 뛰어내리니까 한참 동안 내려오더라고요. 1층까지. 떨어 내려가지고 있는데 우리 같이 따라가던 직원이 그 직원을 그 폭력배를 두목을 따라가서 현장에서 검거를 했어요. 그런데 참 위험했던 것이 그 폭력배 두목이 사제총을 들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 사제총을 들고 뒤따르는 형사한테 발포만 했으면은 그 형사는 그 자리에서 이제 사망하는 거죠. 그 현장에 도착을 해서 이제 그 형사가 그 폭력배를 잡고 그 뒤에서 또 형사가 도착을 하고 세 번째로 도착을 했는데 전부 다 뭐 폭력배도 숨이 차서 헐떡거리고 우리 형사들도 헐떡거리고 그래서 내가 우리 직원 보고 빨리 메리아스를 벗어라. 그래서 메리아스를 벗겨가지고 폭력배에 이제 자갈을 물린 겁니다. 이제 손을 이제 수갑을 치우고 그래서 이제 두목을 검거했는데 두목은 옛날에 저하고 시내에서 인천까지 모텔에 가가지고 자기 후배를 윤락을 시켜가지고 그걸 믿기 위해서 돈을 갈취했던 그 일로 해서 제가 한번 검거를 해가지고 처벌했던 그런 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폭력배는 제 얼굴을 알죠. 또 저를 알고 형님한테 또 잡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길래 그래. 네가 뭐 죄를 지면은 나한테는 항상 잡히게 돼 있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설득을 해서 이제 가까운 파출소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인천 이제 모 파출소에 가서 이제 2층 식당이 있고 저 방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둘이 저와 같이 1대1로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행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했더니 일행들은 지금 다 도주했습니다. 도주했는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저희들은 일행 중에 한 사람도 잡히면 즉시 연결이 돼서 즉시 다 도망을 갑니다. 연락을 해봐라. 실제로 도망갔냐 안 갔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됐는데 에서 저희들하고 이제 검거되고 한 시간이 한 20분, 30분밖에 안 됐는데 합숙했던 조직원들이 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까지 도망을 가가지고 이제 설득을 해서 일로 우리 너 있는 도로 일로 오라 그래라. 오라 그래서 어차피 뭐 나중에 잡히든 지금 잡히든 검거는 된 거니까 들어와서 사건 해결을 하자. 그래가지고 폭력배 두목을 데리고 합숙했던 집으로 저희들이 급습을 합니다. 이제 데리고. 지금까지 임반장 잘 들었는데 앞으로 더 위험하고 스릴 넘치는 얘기가 많을 줄 아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 얘기를 계속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네. 자,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